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 아이가 수술대에 올랐고 생사를 오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금 혈압이 85에 40이고 복막염이라고 그러면은 뭐 어디가 터졌는지 알지도 못하더라도 그냥 바로 이거는 빨리 수술 안 하면은 그냥 진행해서 그냥 폐혈성 쇼크로 사망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40%까지 사망률이 있다. 사망한다고요? 장기 가장 안쪽에 위치해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는다는 췌장의 앞머리 부분이 절단이 난 상태였습니다. 네? 한 15m에서 떨어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쳐서 왔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화장실 가다가 탁자에 부딪혔는데 배가 좀 아프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 이거 탁자에 부딪힌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타를 당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런 거지. 빨리 가서 절대 아니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딱 두 글자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 들은 이름 두 글자.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학교 친구. 엄마는 그제야 내 아들이 학원 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섭이는 어쩌다 학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건 2018년 3월 31일. 현장에 있었다던 친구들이 그날의 사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 지하주차 아니 이쪽? 네. PC방에 있던 민섭이를 불러낸 곳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서이가 맞은 게 딱 이 자리예요. 여기 이 장소에서 네. 여기서 맞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맞았다는 거예요? 약간 죽일 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열대만 맞으면요 자기가 화가 풀릴 것 같다고 민서이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열대만 맞자 하다가 얘가 앞으로 좀 다가가더니 목을 잡고 민섭이의 배를 타격 후 민섭이가 뒤로 가서 쓰러지자 앞으로 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한 대를 맞고 쓰러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살짝 이렇게 손을 놓고 여기가 살짝 넘어지면요 손을 잡고요 꺾었어요. 손을 꺾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앉으니까 머리 잡고 얘기하다가 침 뱉고 침도 뱉었어요. 야, 친구를 무참히 구타한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톡에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후배가 여친 욕하는 그 글을 얘가 다 퍼뜨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걔 혼자만의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얘를 자꾸 몰아세우더니 빠르게 갑자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민섭이가 넘어진 상태였고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경솔한 오해가 빚은 폭행. 아이고. 그러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이 깊었습니다. 췌장 절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5개월간의 병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과는 욕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가 그렇게 착한 애인 줄 몰랐다. 너네 부모님 너 나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렸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과라고 했는데 애초에 사과하면서 욕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건 가해 학생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꺼내든 건 손해보험 증서. 손해보험 증서? 3개의 보험에 들어있는 일상배상 책임보험금 안에서 합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를 줄 테니까 합의하자는 얘기가 첫 만남에서 나왔답니다. 회의를 내가 듣는 순간에 아, 개념이 없는 가해자 부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첫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첫날은 돈 얘기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한다든가 형사 합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후로도 줄곧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들. 민형사 합의금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니, 절차가 다 지금 마련돼 있다는 거는 진짜 상습이네요. 아이고. 아들의 병상을 지키는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전부 심리상담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합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네요. 큰아이 민섭이와 막내딸.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삶이 때론 고단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로 엄마는 자책감에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야지. 네가 부잣집 아이였으면 엄마가 진짜 큰돈 써서라도 이 자식 꼭 별받게 했을 텐데. 근데 민섭이가
괜찮아 엄마. 난 이걸로도 충분히 엄마가 노력했다는 거 알고 있어.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 강한 처벌을 원했던 엄마는 끝내 좌절했습니다. 이 사건 집행유예는 현실적으로 교도소로 안 보내고 소년원에 안 보내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피해자는 병원에 수시로 다녀야 되고 거의 약을 먹어야 되고 가끔가다 악몽을 꾸고 어떤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증상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도. 피해자는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 의사가 완전히 무시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엄마의 마지막 호소는 국민을 향했습니다.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학원 폭력의 문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가해 학생 아버지의 반론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반론을 하신 거예요? 가해 학생? 사과를 했지만 오해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권투를 취미로 조금 배웠을 뿐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병원을 늦게 간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민섭이네라는 내용. 취미로 권투를 조금 배운 아이, 사실일까요? 가해 학생이 다녔다고 알려진 체육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 학생 기억하세요? 네, 가르치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굽가 무에타이를 배웠다고 저한테 몇 번 자랑도 했었어요. 무에타이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대결 같은 게 순위가 높았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가해 학생 어머니의 SNS에 올라와 있던 영상, 파란색 글러브를 낀 아이가 가해 학생입니다. 선수네요. 복싱 대회도 나갔었고. 복싱 저 알기로는 대회 나가서 2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취미가 아닌데요. 다년간 운동으로 단련된 아이가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무에타이 기술을 저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니키. 무방비 상태로. 이거 이렇게만 봐도 아프네. 이것도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잘 안 가르친다니까. 안 가르치신다고? 이거는 선수들 아니면 안 가르쳐요. 잘. 요즘에는 예전엔 다 가르쳤는데 지금 선수들 아니면 잘 안 가르칩니다. 이 타격 기술은 인체 중 가장 단단한 무릎뼈로 근거리에서 가격, 그 속도와 위력이 상당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죠.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혹시라도 뭐 누구랑 뭐 시비가 붙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절대 잘못 쓰면은 상대방한테 큰 위해를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갈비뼈 파열, 내장 파열, 그리고 만약에 얼굴 같은 데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으면은 뭐 안아골절이나 코뼈골절, 치아 파절 뭐 이런 거죠. 무릎 공격은 기본적으로 위험해서 정말로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곧장 병원에 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조금 더 일찍 왔다면 절단이 안 됐을 수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이미 사고 당시에 절단이 된 거죠. 췌장은? 예, 췌장은 절단이 됐고. 곧장 왔어도? 예. 민섭이의 췌장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 대체 누가 얼마를 요구한 걸까요? 내가 알기로는 조길순 씨는 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요. 청와대에 반박을 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을 내세워야 되니까 그냥 피해자 측에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다친 걸 계기로 해서 무슨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좀 파렴치한 그런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게 핵심인데 여기 말미에 국민을 운운해요. 사회를 운운하고 조직을 운운해요. 그러면서 사과의 대상을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다친 건 내 아이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도대체 그 이야기가 이 과정에 나와서 뭐 하느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져서 국민한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더 먼저냐. 스스로를 소방 공무원이라고 밝힌 가해 학생의 아버지를 이제는 만나봐야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요. 소방 공무원. 그러게요. 좀 거절하겠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잠깐 걷죠. 예? 그리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는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피해자들은 제대로 사과를 받은 여기 없어요. 죄송한데요. 인터뷰를 거절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유는 뭐죠? 거절하겠- 거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터뷰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글은 왜 쓰신 거예요? 네? 억울해서 글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 쓰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누군가요? 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피해자인가요? 아버님이 피해자인가요? 그 글을 올린 피해자 민섭이네 가족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인터뷰 거절하시는 거예요? 막지 마시고요. 이거 이러지 마세요. 아니 이러시지 마세요. 아니, 얼굴만 가리고 싶은 진실은 무엇인 걸까요? 어떤 사유 때문에 얼굴을 왜 찍습니까? 네? 저는 지금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 씻어야 돼. 아유, 요즘에 뽀뽀도 안 해줘, 그지? 영감. 영감. 그거는 없어지지도 않은 평생 저기인데 어떡해. 평범한 일상이 조각난 지 1년. 요즘은 교실 가면 공황장애나 이런 건 좀 괜찮아진 편이에요? 그냥 참을 수 있을 정도. 17 민섭이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불시에 찾아오는 공황장애로 학교를 다니는 보통의 하루가 견뎌야 할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버스에서 마시는 거 아니야? 다시 나아갈 길은 더딜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집에 보내달라고 엄마 일할 때 전화 못 받으니까 힘들다고 하면 집에 보내달라고 엄마 얘기했거든. 야 봄이 왔다. 철쭉에 새싹이 폈다 민서봐. 그지? 누구에게나 봄은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지각하겠다. 아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쳐다보기.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야 할 그 걸음이 부디 무겁지 않기를.